대표님 한국 증시 요새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적정 밸류 말씀하셔서 안 들어갔는데 지금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에 90%, 코인이 10% 있는데 현금이 약간 있는데 코스피 레버리지를 살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살까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드는 좀 재밌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나왔던 기사가 이제 어떤 기사가 좀 많았었는가 하면, 동학개미의 힘이 코스피를 사상 3천고지를 밟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좋아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죠.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말의 뉘앙스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라는 말과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서 삼성전자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 좀 약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가 올랐다라는 거, 그다음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올랐다 이거 하고 동학개미들이 샀다, 이건 좀 이게 다른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뭘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저는 가끔씩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투자를 전쟁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쟁처럼 생각을 해서 가게가 어떻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다,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다, 아니 뭐 기관이 어떻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어떻다, 이렇게 전쟁처럼 몰아가는 유의 것들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전쟁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집단적인 본능들이 막 만들어지고, 집단적인 본능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돼요. 근데 투자가 생각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투자가 생각 비즈니스인데 생각을 멈추게 되면 투자를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그러면 3천에 적합한가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격과 가치를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뭘 쓰는 게 되는가 하면, 퍼를 쓰고 PBR이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우리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세컨 시나리오, 서드 시나리오, 포스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보는가 하면,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모멘텀 상승, 밸류에이션 로우, 모멘텀 상승, 밸류에이션 하이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싸도 모멘텀이 나쁘면 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는 2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가 다 이제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지금 현재 얼마 정도쯤 하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일단은 이제 지금 모멘텀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자료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신 분도 이 방에 계십니다. 지금 자, 이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는 워낙 변동성이 되게 심해져서 이걸 데일리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데일리로 자료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최근 기간 동안에 EPS가 있어서 EPS 모멘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모멘텀이 좋으냐 하면 모멘텀이 좋고, 최근 들어서 모멘텀은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 월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 정도쯤 좋아졌는가 하면, 한 달 새에 한 3% 정도쯤 올랐죠. 한 달 새에 3% 정도쯤 올랐고, 이건 뭐 연율화 시키면 상당히 높은 폭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멘텀은 굿이다, 요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모멘텀은 굿이다. 자, 그러면 싸냐 비싸냐, 비싸다, 뭐 이거는 이제 체감적으로도 우리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자료를 그림을 그릴 때 퍼라는 그림을 그리거나 PBR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싸다 비싸다라고 말을 하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이게 비싸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림을 굳이 이제 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좀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비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면, 이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못 벌었죠. 그래서 EPS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이 한 5월 정도쯤 됐었는데, 실제 미국 기업들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5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빴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상황이어서 실적이 별로 안 커서, 그때 자산 가치랑 비교를 한번 해봐서
좀 보수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주식을 한번 사보자. 왜냐하면 올 5월달만 하더라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PBR이 뭐 0.7, 0.8 이렇게 있었었죠. 우리나라 PBR이 역사적으로 보면 0.8이 안 됐던 거, 0.8이 안 됐던 것이 언젠가 하면 2003년, 2004년도 제외하고는 2020년도가 제일 쌌었고요. 그 다음에 0.9로 한번 올려볼게요. 0.9로 올린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정도쯤 말고 이렇게 주식이 싼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주식이 싸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사볼까? 왜 사니? 라고 얘기를 하면 모멘텀은 안 좋아. 그래도 야, 이건 정말 똥값이지 않니? 그래서 사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던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PBR이 있고, 그 다음에 PBR 평균을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무빙 에버리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그림을 그려서 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하면 2020년 1월 6일자 자료까지 나왔더라고요. 거래소에. 그럼 PBR이 현재 1.2고 현재 주가가 얼마에 있는가 하면 주가가 2,968. 그래서 오늘까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올 건가 하면 위에 좀 오겠죠. 자, 그러면 현재 주식이 싸냐 비싸다 하면 비싸다. 펄로 보나 PBR 보고는 다 비싸다. 근데 제가 그때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까지 갈 수 있겠네, 저까지 갈 수 있겠네, 3,000 넘을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까지 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냐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모멘텀이 좋으니까 일단은 사긴 산다.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적게 산다 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 사기로 했던 것이 한 100 정도쯤 되는데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거 다 감안하면 한 30 정도쯤 나겠다.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안 산다도 답입니다. 안 산다. 이렇게 왜냐하면 꼭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오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마음에 들면 때리면 되는 거지 남이 산다고 해서 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적게 사거나 안 사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아닙니다. 판다는 것은 아닌 거죠. 왜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밴드 안에 있습니다. 밴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정도쯤 되면 팔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밴드가 되면 판다, 이 밴드 밑에 있으면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너무 저평가된 구간이 오래 갔고 너무 고평가된 기간이 오래 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의사항이 비싼 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걸 판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사는 걸 사면 마음이 편안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어깨가 있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적게 사거나 안 사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인버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즐긴다. 이게 이제 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한테 그런 건 알겠지만 예전에 적정 밸류 말씀하셔서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한테 난 네가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누구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운용이고 내가 남을 설득하는 류의 것들은 판매인데 설득이 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득이 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전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판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설득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처럼 이제 선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자기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돈을 좀 빨리 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700에 들어가거나 1600에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못 들어갔고 이걸 갖다 2600도 아니고 3000이 넘어서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동안 잃은 손실을 갖다가 감정상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산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죠. 적게 사거나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안 사야 되는 거고 혹은 안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본다면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 항상 과거 복귀도 잘해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 갔을 때 있잖아요. 이때 주가가 1,400 정도 좀 됐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때 이제 국제유가도 마이너스 됐었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는가 하면,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름 휴가 7월 30일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럼 휴가지에서 네가 이 밸류에이션에서 안 산 걸 후회하겠니? 안 그러면 이때 판 것을 후회하겠니?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자, 그 생각을 여기서도 한다면, 지금 현재 네가 여기서 산 걸 후회하겠니? 안 산 걸 후회하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앞으로 이런 밸류에이션을 봐서,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해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류의 것들을 할 때 반드시 근거로 삼겠다. 그래서 이 작업할 때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끽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작업하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 정도쯤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샀네, 기관이 샀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 현재 뭐 주식시장에서 뭐 레버리지 산 사람과 인버스 레버리지 산 사람하고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보려고 하자. 현재 한국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주식의 가격은 어떤가라고 해서 이렇게 밸류에 분석을 해서 어닝 밸류로 분석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에셋 밸류로 분석을 하든지, 이렇게 북밸류 같은 걸 분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어요.